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 주체적인 인생을 위한 마인드셋 지침서. 꼭 지켜야 하는 관계의 4가지 영역.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감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라이프 코치라고 불리는 토니 로빈스는 만족감이 없는 성공,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패다 라고 말했다. 큰 돈을 벌고도 불행하다고 느끼며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성공한 부자들이 항상 챙기고 있는 4가지 관계의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자. 1. 가족. 가족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지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다. 가족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독이 되는 가족이 아니라 힘이 되는 가족의 존재다. 가족이라 함은 현재 가족일 수도 있고 독립해서 새롭게 꾸려갈 가족일 수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나 고독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30대가 끝나고 40대로 넘어가면서 3가지 영역의 인생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바로 나의 인생, 배우자, 자녀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2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생의 만족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서로 간에 느껴지는 깊은 신뢰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를 형성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녀는 인생의 보람을 담당하는데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자녀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결국 문제가 나에게도 흘러오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은 의외로 가족에 충실하며 살아간다. 가족이란 발판 위에 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일터에서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관계의 영역이다. 특히 업무적으로 큰 성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아랫사람 대하기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데 나는 이에 대한 예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운이 좋게도 내게는 어머니 친구 중에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과 어느 날 회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법과 윗사람을 대하는 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치치질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버리면 관계는 상하게 된다고. 이렇듯 부자들은 직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일축하는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회사를 운영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다. 3. 파트너. 회사원들에게 무슨 파트너가 있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트렌드 리포트들이 이야기하듯 사회는 나노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개개인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파트너는 동등한 위치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를 말한다. 부자들은 특히 이 파트너십에 대한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합이야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라고 믿으며 그렇기에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좋은 파트너십은 단순히 많이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페어하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정함, 공평함,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개념이 크게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남의 것을 더 가져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거나 더 낮게 대우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이기에 파트너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솔한 친구. 혹시 50대가 넘어가면 친구 한 명의 가치가 5억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친구가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5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혹시 50대가 된 당신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멀어지고 때때로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나는 20대에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한 명을 떠나보냈고 30대에 한 명을 더 떠나보냈다. 물론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잘 아는 부자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부자들도 속내를 털어놓고 인간미를 편히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진솔한 친구와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가장 많은 해소감을 주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 결국 진솔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한 부자들이 몰래 노력하는 4가지. 아래 소개하는 4가지 특징은 누구를 만나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행동은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어떤 표정과 몸짓을 할지 결정한다. 마음이 곧 말과 행동이다. 관계를 넘어선 삶을 완성하려는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쌓는 진실을 발견해보자. 1.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않기. 부자들은 비난이나 불평하지 않는다.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오고 불평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빠 보이는 사실이라 해도 무턱대고 비난인과 불평으로 대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당신 주변에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라. 설령 그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만남은 즐겁지 않고 또한 불평 섞인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순식간에 불평을 내뱉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일종의 이기심이다. 그런 프로불평러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에 자신의 감정 토로에만 충실하다. 결국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기에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페이지 18페이지. 비난과 불평으로 대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당신 주변에 가장 불편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라. 설령 그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만남은 즐겁지 않고 또한 불평 섞인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순식간에 불평을 내뱉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일종의 이기심이다. 그런 불평녀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에 자신의 감정 토로에만 충실하다. 결국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기에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부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뒷담화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절대 뒤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 부자들이 뒷담화를 조심하는 이유는 사실 신뢰 때문이다. 뒷담화 할 때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결국엔 함께 대화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준다. 내가 없을 때 저 사람도 나의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결국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뿐이다. 부자들이 비난과 불평 대신 활용하는 2가지 기술을 함께 소개하겠다. 첫째는 형편에 대한 공감이다. 불편을 겪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확장한다. 둘째는 유익한 교훈으로 삼기이다. 설령 불평으로 시작하더라도 건설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불편에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결국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부자들은 비난과 불편 대신 문제를 해결한다.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뿜는 불평에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결국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부자들은 비난과 불편 대신 문제를 해결한다. 보통 사람들이 불편하는 같은 시간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고 있으니 최소 2배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2.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모든 부자들이 100% 정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자들 중 일부는 다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탁월하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직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산다.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도 정직하지 않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SNS나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척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라고 착각한다. 그것은 단면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타인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행동일 테니까 말이다. 페이지 20페이지. 이에 대해 조던 피터슨은 거짓말의 폐해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타인을 속이고 진정성을 해치는 행동은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인도 그 말에 결국 속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면 정직한 말과 행동을 꼭 원칙으로 삼기를 바란다. 나폴레온 힐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마음에 가책이 없는 24시간을 살아야만 숙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남을 속이려 들다가는 그 하사를 고지곳대로 다 맞게 될 수도 있다. 명심해라. 정직한 말과 행동은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다. 3.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들이기. 부자들은 사람들과 말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단 말처럼 내가 많이 급해도 도움을 요청할 땐 감사와 예의를 갖추면서 정작 도움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않는가? 감사함의 표현은 그 도움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도움받은 게 있다면 그 이후에도 종종 그 사람의 도움을 언급하며 고마워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좋아한다. 그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또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은 확실히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다시금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행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4.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을 도우려 한다. 부자들은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항상 주변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누굴 만나든 항상 상대의 생각과 문제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긴다.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 바로 이들은 돕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나선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당신의 해외여행을 가는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서양인들로 가득한 거리에 홀로 동양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어쩌면 누군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 것이다. 만약 그럴 때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고 당신이 잃어버린 목적지까지 손수 안내해 준다면 어떨까?
당신은 그 사람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 도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부자들이 관계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누군가의 불편함에 손을 내밀어주는 처음이 되어주고 자신이 도움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 지점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선행에 앞서 관계를 이어간다.